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셀프교육학 최원희입니다. 교육학 치트키 시리즈는 끝이 났지만 선생님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 이 강의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마침 지난주에 있었던 24학년도 초등 임용시험 교직 논술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야 될 이론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교직 논술 시험에 대해서 총평의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저는 문제를 보고 사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냈던 문제랑 똑같아서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렇다기보다는 이번 교직 논술 시험은 여태까지 있었던 평가원의 출제 원칙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한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평가원의 출제 원칙 보면요,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지식과 기능, 소양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뭐 배경 지식, 누가 암기 잘했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분석, 적용,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고등 정신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번 교직 논술에 가장 잘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선생님들이 이제 교수님들 출제하실 때 오른쪽 아니면 왼쪽에 있을 수 있겠죠.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이 옆에 딱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나왔었던 핵심 내용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도록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을 충실하게 공부하셨던 선생님이라고 하면 굉장히 쉽게 답안을 썼을 것 같고요. 만약에 공부가 좀 안 됐다라고 하셨던 선생님들은 이게 불안하잖아요. 어렵다기보다는 2022 개정이 뭔가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색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교직 논술 시험에서는요, 이론적으로 뭔가를 물어본다기보다는 교육 활동 시에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캐치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실제 개선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런 현장형 문제들이 많이 나온 편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어떤 이론 이런 것들을 외워서 쓴다기보다는 지문을 정확하게 읽고 거기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쓰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정말 좋은 연습 문제거든요. 물론 똑같은 문제는 나오기는 쉽지 않겠죠. 근데 초등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중등에서도 분명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를 풀었지 않으셨던 선생님들이라면 잠깐 영상을 멈추고요. 문제 간단하게 목차만이라도 잡고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초등 교직 논술은 중등과 달리 이제 큰 주제가 제시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상단부에 이제 문제들을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교육과정 성과 공유에서 우리 동네의 환경을 살리자 통합 단원에 대하여 교사들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대화 내용에 근거하여 논하시오. 자, 통합 단원, 통합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나 봐요. 자, 첫 번째 문제에서는 이 교사의 통합 단원 설계 방식의 장점 3가지를 논하시오. 결국에는 통합교육과정 할 때 장점 3가지를 한번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홍 교사가 통합단원의 운영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2가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1가지씩 논하시오. 그러면 지문을 보면서 홍 교사가 혹시나 무엇을 조금 어려워했는지 지문을 통해서 캐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각각 1가지씩 정확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최 교사가 사용한 피드백의 문제점 3가지를 제시하고 역시나 지문에 충실해야 됩니다. 최 교사가 어떻게 피드백을 했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3가지를 한번 알아봐고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각각의 문제점별로 하나씩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박 교사가 제시한 학생 평가 결과를 참고했을 때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을 교사와 학생의 관점에서 각각 1가지씩 논하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제 강의 여태까지 들어보셨던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이게 뭔지. 우리가 평가의 중점이라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평가의 기능 중에 2가지를 쓰는 겁니다. 평가의 기능, 크게 총괄적 기능과 형성적 기능이 있다고 했고, 형성적 기능은 다시 학습을 위한 평가, 학습으로서의 평가가 나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쓰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한번 지문을 보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답을 써 내려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보고 이 정도 형태의 초안을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안에 대한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되게 심플해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4가지 소주제별로 장점, 어려움, 개선 방안들을 간단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소주제 1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김 교사가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 올해 우리 학년에서 운영한 우리 동네의 환경을 살리자 통합 단원에 대해 성과 공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세요. 자, 통합 교육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이 교사가 얘기합니다. 저는 설계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 교육 과정을 분석하여 조화라는 공통된 개념을 추출했대요. 핵심 아이디어를 추출했네요. 그래서 통합 단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설계 방식은 학생들이 교과에서 학습한 지식과 기능을 실제 생활의 맥락에서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요. 학생들은 조화 개념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또한 통합 단원을 통해서 여러 교과의 내용들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통합 단원 설계 방식의 장점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내용들 이게 뭐였냐면요.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 우리가 역량 중심 교육이라고 하면서 교과 교육의 지향점 4가지가 제시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출제한 거예요. 기본서에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역량 중심 교육이라는 것은 학생이 주도성을 기초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과 교육 과정을 마련을 하는 거고, 우리는 교과 교육의 지향점 4가지를 바탕으로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 내용을 엄선할 겁니다. 그러면서 학습량을 적정화하는 건데, 이 교과 교육의 지향점 4가지가 뭐냐? 첫째, 깊이 있는 학습, 교과 간 연계와 통합, 삶과 연계한 학습,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거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 이번 문제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바로 학생들이 교과에서 학습한 지식과 기능을 실제 생활의 맥락에서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것이 바로 삶과 연계한 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을 쓰실 때는 이것을 그대로 써주셔도 됐고, 이게 결국에는 지식의 전이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식의 전이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까지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화 개념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다. 바로 핵심 개념,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학습량 적정화를 기하는 거, 깊이 있는 학습을 유도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심화된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단원을 통해서 여러 교과들의 내용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교과 간 연계와 통합이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하면 뭐가 좋아지냐? 이론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스피로의 인지적 유연성 이론에서 말하는 상황 의존적인 스키마의 연합체가 형성될 수 있고요. 아니면 꼭 이런 내용 안 써도 돼요. 지식의 융복합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풀어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초안은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통합 단원 설계 방식의 장점 3가지는 뭐냐? 첫 번째, 삶과 연계한 학습을 통해서 지식의 전이를 촉진한다.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핵심 개념,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적정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교과 간 연계와 통합을 통해서 상황 의존적인 스키마의 연합체를 형성하도록 도움이 된다. 지식의 융복합을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답을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주제 2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홍 교사가 얘기합니다. 조화라는 공통된 개념을 중심으로 우리 동네의 환경을 살리자 통합단원을 운영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래요.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거 어렵습니다. 동네의 생태체험장에서 생태활동을 진행했는데 선생님들과 협력이 잘 되지 않아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계획된 것보다 수업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어요 라고 하면서 2가지 문제점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교사들 간 협력이 되어야지만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려웠고, 또 통합교육과정 속에서 여러 교과의 내용들을 다루고 활동 중심의 수업하다 보면 이제 초등 기준으로 40분 내에 수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계획된 것보다 수업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답이 홍 교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제 기본서에 나와 있었던 내용들이 있어요. 2022 개정교육과정을 통해서 제가 추출해서 내용을 만든 거거든요. 자, 교육과정 통합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성공 조건들, 교사 요인, 학습 요인, 학교 요인, 제도 요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나왔던 거는 바로 학교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통합교육과정에 적극적인 학교 분위기, 그 다음에 물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지만 교사 간 협력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실행 전략을 할 때 있어서 통합교육과정 시간들이 오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되냐? 우리가 실행 과정에 있어서 시간의 유연한 운영, 즉 블록 타임제 이런 것들을 운영한다고 하면
설사 시간이 조금 오버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 연습 문제들 미라클 모닝 300제 뭐 67번을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라클 모닝 300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내용들을 보시면서 교육과정 통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뭐 교사 간 협력을 활성화한다, 블록 타임제 운영을 실시한다, 이런 것들을 답에서 쓸 수 있으니까 한번 연습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답을 쓴다고 하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과 협력이 잘 되지 않아. 그러면 선생님들 간에 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 시간 오래 걸리는 문제들, 그런 블록 타임제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이공들도 개정교육 과정에 학교 자율 시간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답에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과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2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이게 협력이 안 되는 이유가 선생님들이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선생님들끼리 어색해서, 아니면 문화 자체가 개인주의적인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협력이 활성화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뭐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많이 만든다던가, 아니면 비공식 조직을 활성화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협력을 활성화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초안 나올 수가 있겠죠. 어려움 2가지는 뭐였냐? 교사 간 협력이 불충분했다.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이 오래 소요되었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학공, 비공식 조직을 활성화, 그 다음에 블록 타임제 운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주제 3을 보도록 합시다. 최 교사가 얘기하네요. 포트폴리오의 피드백에 대해서 상의하고 싶어요. 4주간에 걸쳐 매주 8차시씩 총 32차시의 분량으로 우리 동네의 환경을 살리자 통합 단원을 운영하고 조화로운 삶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실천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매차시 학습한 결과물들을 모아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요. 저희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초등교직 논술에서는 약간 글들이 조금 늘어지는 경향들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6차시가 끝나고 한 번, 24차시가 끝나고 한 번, 총 2회에 걸쳐서 포트폴리오에 참 잘했어요, 창의적이에요 라는 도장으로 피드백을 제공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제출한 포트폴리오의 최종 결과물의 질이 개선되지 않았어요. 자, 결국엔 이제 피드백에 대해서 유의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피드백 나오고 나서 저도 정말 아쉬워서, 저는 사실은 이 피드백이 중등에서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파이널 모의고사에 제가 피드백의 유의점, 그러니까 문제를 낸 적이 있었는데 초등에서 나와버렸네요. 그래도 우리가 시험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최 교사는 2번에 걸쳐서 피드백을 했어. 잘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어때요? 참 잘했어요, 창의적이에요, 이런 도장으로만 피드백을 제공을 했습니다. 어떠한 내용,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죠. 그리고 이 목적이 뭐였어요? 지금 우리 최 교사가 한 수업의 목적,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거였는데 그냥 첫 번째도 참 잘했어요, 두 번째도 참 잘했어요, 이러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한 것만 있겠어요?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 피드백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바로 최 교사가 실시한 피드백의 문제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획일적이었고, 성장의 정도를 확인하기가 곤란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가 곤란한 것, 이 3가지가 최 교사가 가진 피드백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점 3가지는 이렇게 우리가 작성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냥 획일적인 피드백이다, 성장의 내용 정도가 제시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피상적인 현상보다는 그런 걸로 인해서 나오는 문제점을 써주시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합니다. 획일적인 피드백이 있었어, 그래서 무엇을 잘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하다라고 쓸 수가 있겠고, 성장의 정도가 제시되지 않아요. 그럼 아이들은 내가 이걸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내가 유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능감이 형성하기 곤란했다. 그리고 3번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지속 발전을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답에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무엇일까? 먼저 잘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해 줘야 돼요. 근데 그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의 기준이 뭐냐? 바로 루브릭인 거죠. 평가의 기준입니다.
이 평가 기준에 따라서 너는 잘했다,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부족했다 라는 것들 구체적인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성장의 정도, 내용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2번 피드백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에 비해서 두 번째 얼마나 성장을 했었는지, 첫 번째 때는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두 번째 때는 개선이 되었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겠죠. 우수한 모의고사 보셨던 선생님들은 제가 2번에 걸쳐서 성적표를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도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해결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라고 하면서 피드백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피드백의 유의점이 있어요. 거기에 피드백의 유의점으로 제시되어 있는 게, 개선이 필요한 상황,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알려주지 말고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종의 스캐폴딩으로서의 피드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답에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이 문제가 제가 요번에 파이널 모의고사 1회에 출제됐었던 내용들인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때는 이제 선원 수령 평가 결과에 대해서 교사가 학생에게 피드백을 하는 경우에 유의점 2가지를 쓰는 것이었고, 이것들을 평가의 교육적 기능과 관련해서 제시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왜 놀랐는지 아셨겠죠? 피드백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평가의 교육적 기능, 우리 이제 교직논술 4번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물어보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답을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요. 선원 수령 평가를 할 때도 우리가 피드백을 할 때 유의점은 동일합니다.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된 루브릭에 기초하여 학생이 잘한 점 중심으로 칭찬을 해야 된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감, 근면성, 성취감이 높아지는 등 평가의 교육적인 기능을 우리가 발현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답을 직접적으로 알려주기보다는 방향을 알려주도록 한다. 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자기주도성, 탐구력 등이 향상되도록 우리가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온 첫째와 둘째, 제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요, 교육부가 만든 평가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피드백 시의 유의점이라고 해서 한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쓸만한 거 2가지를 제시해 놓은 거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소주제 4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박 교사가 얘기를 해요. 통합 단원에 대해서 학생 평가 결과, 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관심을 갖는 것이 조화로운 삶과 관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한 것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러이러한 점에서는 어려운 점들이 분명히 나타났네요. 이러한 학생 평가 결과는 통합 단원을 설계 및 운영하는 교사들에게 뿐만 아니라 학습의 개선과 성장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도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평가 결과라는 것은 교사에게도 유의미하고 학생들에게도 유의미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2022 개정교육과정 평가의 중점, 평가의 기능이라고 나왔더가는 그 형성적 기능의 2가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가의 중점으로서,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교육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고 학습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며 교수 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학생들의 개인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는 거, 이것이 바로 총괄적 기능이에요. 잘 안 나오네요. 네, 총괄적 기능인 거고, 학습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교수 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거, 이것을 형성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형성적 기능 같은 경우에는 다시 2가지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는 거, 평가라는 것 자체가 그냥 평가하고 끝, 이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학습으로서의 평가라고 하고요. 교수 학습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는 거, 이거는 추후 학습을 위한 평가로서의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본서에도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총괄적인 기능, 형성적 기능을 구분해 놨고요. 다시 형성적 기능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위한 평가, 그리고 학습으로서의 평가, 이렇게 2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의 들으셨던 선생님들은 쉽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답 같은 경우에는 교사 측면에서는 학습을 위한 평가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그래서 교수 학습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활용한다. 이렇게 되고요. 학생 측면에서는 학습으로서의 평가 기능을 우리가 극대화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보충 학습을 우리가 제공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활용한다. 이렇게 답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평가 결과의 활용과 관련해서 다음에 문제가 또 출제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요번에 파이널 모의고사 2회에 나왔던 내용들인데, 여기 보시면요,
학기 단위 성취 수준을 활용하는 방안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바로 이게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인 거예요. 학기 단위 성취 수준, 결국에는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겠느냐? 학습으로서의 평가 기능, 그 다음에 학습을 위한 평가, 이렇게 결과 활용 방안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순환 모의고사를 보면 또 역시 과정 중심 평가의 기능, 이렇게 평가의 기능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동일하게 답을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학습으로서의 평가 기능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학습 과정을 되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두 번째, 학습을 위한 평가 기능이다. 교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추후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수업을 개선하는데 우리가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답에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요 2024학년도 초등임용 교직 논술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고 거기서 나오는 시사점을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선생님들 2022 개정교육과정이 초등임용시험에 나왔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초등은 교육과정 총론에 있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내는 경향들이 여태까지도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물론 아예 안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다만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2022 개정교육과정에 인재사항이 있거든요. 포용성, 창의성, 자기주도성 이 세 가지는 명확하게 알고 가시는 게 좋고요. 핵심 역량 6가지가 있습니다.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관리 역량 이 6가지는 명칭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시기를 바랄게요. 남은 시간 뭐 많지는 않지만 충분히 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의 인재상과 핵심 역량은 꼭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나 그래도 2022 개정을 조금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파지 마시고요. 뭐 이동중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강의 영상을 하나 보시면 돼요. 그런 게 어딨냐고요? 방문각 우리 유튜브에 보시면 제가 직접 2022 개정교육과정 해설 강의를 한 게 있어요. 1시간 정도 분량이니까 이동 중에 가볍게 보시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번 교직 논술 굉장히 현장형 문제가 잘 나왔어요. 지문에 있는 문제점, 어려움들을 발견을 하고 그 문제점과 어려움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쓰는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우리 여태까지 모의고사를 통해서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장형 문제를 위한 툴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이널 강의 들으셨던 선생님들은 제가 마지막 회차 때 제시해드린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꼼꼼하게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들 오늘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예고했던 대로 마지막 총정리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내세요.